여러분, 제가 오늘은 폰 대리점 사장님한테 왜 호구를 만드는지, 호구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호구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런 폰 대리점 사장님을 직접 모시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폰팔입니다. 폰팔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폰팔이 2달러입니다. 2달러. 자, 폰 대리점 편하게 폰팔에 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달러님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한 지는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고요. 휴대폰 관련해서 IT 유튜버. 제가 2달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싸게 들어오실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핸드폰 살 때 대리점 폰팔이들이 도대체 왜 호구를 만드는지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남겨 먹고 싶고 어떻게 해서 남기는 구조를 대부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왜 호구를 만드는 겁니까? 자, 이게 참 애매한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이제 휴대폰이 있어요. 네네. 내가 그것을 100만 원인 걸 알고 사는 사람은 네. 호구입니까? 내가 그걸 100만 원인 걸 알고 내가 샀어요. 그건 호구가 아니잖아요. 호구 아니죠. 예. 근데 왜 호구란 말이 나왔냐면은 이 100만 원이란 것을 약간의 휴대폰의 그 눈속임, 눈속임으로 이것은 약간 공짜다. 뭐 실부담금은 뭐 9만 원이다. 당신은 이 폰을 할부 금액이 100만 원이 찍혀져 있지만, 근데 너는 원래 내 돈 요금이랑 바꾸고 나서의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공짜잖아.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만 원을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100만 원을 똑같이 주고 사는데 이거를 공짜처럼 산다고 속여 파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당한 분들을 보통 호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결국엔 내 돈 주고 100만 원 산 건, 와, 나는 100만 원짜리를 진짜 싸게 산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가겠네요. 네. 원래 기계값은 100만 원인데 밑에 마이너스 뭐 요금 할인 얼마, 마이너스 제휴카드 할인 얼마. 그래서 너는 이것을 공짜로 샀다. 그래서 밑에 이걸 살려고 하면은 선착순 20명 눌러라. 그렇게 해서 많이 구매를 했다고 치면은 막상 우리 휴대폰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구매를 하고 나서 안에 내용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고객센터나 이런 걸로. 근데 딱 보면은 나는 공짜로 줬다라고 알고 있는데 할부 금액이 막 100 얼마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 사기 아닌가요, 사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뭐 2년 약정을 끝나도록 신경을 안 써버리면 나중에 이 100만 원을 결국엔 결제가 된 건데 영원으로 살았다고 착각을 하고 2년을 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사기를 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 이 과거에부터 얘기인데 사실 휴대폰을 한 개 팔면은 좀 돈을 많이 남는다. 이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오늘 제가 만약에 니들님한테 휴대폰 한 개 개통하면은 네네. 오늘 저는 소고기를 사 먹는다. 맞아요. 뭐 하나 팔면 야, 우리 한 달 월세 나왔어. 뭐 소고기 뭐 야, 파티 막 이랬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과거 이야기예요. 단통법이 지나고 나서 단통법이라고 이제 법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 정도의 과한 리베이트는 없는데, 그러면은 옛날엔 도대체 얼마까지 리베이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애매한데요. 제가 이거 사실 진용진님 채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하고 저 후폭풍을 맞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옛날, 정말 옛날에 단통법이 안 됐을 때 맥시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이게 하나에 사실 120만 원, 130만 원이란 게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맥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가 요금제에 어떠한 잘 안 나가는 모델을 이제 번호 이동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런 이제 가입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근데 반대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낮은 저렴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통신사를 안 바꾸고 기기 변경으로 만약에 알아본다. 특히 SK텔레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2만 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핸드폰을 파는데도 핸드폰 매장에서 마이너스가 뜬다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호구. 그러면 요즘에도 고객들한테 막 호구 막 만들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요즘에는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요즘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틀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장 광고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맥시멈에는 120, 130 떨어졌다면 거의 진짜 한 70% 이상 떨어진 거네요. 네, 가격 판매자한테 돌아오는 리베이트라고 하거든요. 리베이트가 옛날 과거 수준보다는 현저히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2, 30만 원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덤탱이를 씌워야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만일 이 매장에서
얼마를 덤탱을 썼는지, 이 매장에선 또 얼마나 덤탱을 썼는지. 그럼 뭐 2, 30만 원이면 이 매장은 조금 덜 덤탱이를 씌우면은 뭐 남는 게 1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 매장에서는 맥시멈으로 덤탱이 씌웠으면 30만 원이 남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잡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 휴대폰이란 게 제조사에서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통신사, 제조사와 통신사가 같이 해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개통을 하면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그 정책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노트 20이 지금 최신 단말기잖아요. 네. 노트 20은 지금 어딜 가더라도 그렇게 할인을 많이 못 받을 거예요. 그 할인이란 게 약간 이제 판매자가 해주는 할인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많이 없는 이유가 리베이트가 적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니들님한테 오늘 노트 20을 하나 개통을 합니다. 근데 니들님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서 개통을 하다 보면 제가 리베이트가 5가 될 수도 있고 5만 원, 리베이트가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데서 샀는데 뭐 사은품 뭐 안 주냐, 뭐 이런 거 사람, 소비자들은 바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LG로 번호 이동을 하시면서 높은 요금제를 쓰면서 인터넷이랑 이런 것도 같이 바꾸는 식으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아니, 인터넷 가치 결합 상품은 무조건 호구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이거 어디 가도 이거는 무조건 믿고 걸으라고 하던데? 인터넷이랑 휴대폰을 같이 개통하면은 동판이라고 해서 같이 판매된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좀 많이 나와요. 합산으로 하면은 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와, 90만 원이나 인터넷까지 파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비자분들께서 인터넷 같이 바꾸면 현금 얼마 주지 않나요? 뭐 사은품 뭐 상품권 얼마 주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리베이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휴대폰을 같이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보통은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또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거를 많이 지원을 해줄수록 저희 매장에서 바꾸겠죠. 소비자분들이 그것들 요즘은 잘 알아가지고 이 딜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결국 호구가 되냐 안 되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이 사람이 맥시멈까지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근사치까지 끌어내야 호구가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도대체 리베이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막 파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막 들어보고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뭐 지인이나 가족도 믿지 말라고 막 이러잖아요. 지인한테 사면 더 사기 받는데, 동네 매장 가가지고 진짜 근사치의 호구가 안 되려면 도대체 그 사장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네요.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만큼 났는지가 당신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남았을 때 내가 그거를 왜 당신한테 줘야 되냐,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왜냐면 월세도 내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근데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한 개 팔았을 때 몇십만 원 남는다라는 그 단순한 거 보고 내가 바꿀 때는 그럼 난 최대한 지원을 받아야지 라는 심리가 약간의 이제 적대적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좀 적대적인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핸드폰 파는 사람도 자영업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결국 팔아야 애들 밥도 주고 외식도 하고 뭐 이럴 건데, 이 사람이 얼마를 남겨 먹는지에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진짜 어떤 놈은 30만 원 남겨놓고 어떤 놈은 10만 원 남겨놓고, 이 양심의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호구가 되냐 안 되고는 자기가 케어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러면 전형적으로 호구를 만드는 사장님들의 행동 패턴?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좀 비싼 엄청 큰 매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기 저 정도의 크기고 이 정도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하면은 내가 가서 믿고 구매할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소비자는 그렇게 가서 그냥 원하는 대로 걔네들이 설명을 해주는 대로 그냥 가입을 하겠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호구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은 동네 매장에서 저 뒷골목에 쓰러져 가는 데 가서 사면은 호구를 안 당할 확률이 또 있다는 건가요? 그게 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동네 휴대폰 가게 되게 많았던 시절을 보면은 어른들부터 해서 내가 한 집만 계속 가고 그분이 친절하게 잘 해주고 계속 뭐 액정 필름이나 케이스도 무료로 주고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이 얼마를 남겨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기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친해진 매장이 있으면은 소비자는 그 사장님을 아예 그냥 종교처럼 믿어버리게 되는 케이스죠. 근데 친하면 친하게 할수록 더 등쳐먹는 게 이 바닥 아닌가요? 그 말씀이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러면 안 친한 매장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100%라고 답을 못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휴대폰을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가까운데 가서 비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사장님은 뒤통수 안 치고요? 저는 제 채널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그럼 동네 매장을 가면 100% 호구를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결로 따지보면.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네 매장에서도 소비자분들은 한 곳만 믿고 가지 마시고 가격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동네 매장 저도 옛날에 핸드폰 구매할 때 7개, 8개 가도 다 등쳐먹던데? 그럼 아쉽지만은 그 동네는 좀 네, 할인을 많이 주는. 그러면 도대체 동네 핸드폰들은 왜 다들 미친듯이 지들이 다 제일 싸다고 그렇게 덕지덕지 완전 보이지도 않게 다 붙여놔. 도대체 아니 붙어있는 것만 보면 다 싸 다. 네, 그렇죠.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핸드폰 매장에 가면 직원들이 많은 데가 있고 사장 혼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호구를 칠 확률이 큽니까? 어렵다. 이것은 그 사장님이 어떻게 잘해주냐 못 해주냐의 차이고, 그 직원들 많은 곳들이 박리담회로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엄청 많은 개통량들을 직원들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싼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별로 손님도 없는데 직원들만 많은 이런 매장은 아무래도 한 개 팔 때 최대 맥시멈으로 좀 남겨야 되니까 손님이 좀 많고 없고의 차이로 판단을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멀리서 딱 봐가지고 사장이 있나 직원이 있나 이거 한번 쓱 훑어보는 것도 호구 안 당하는 약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최근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매장에 손님 알바도 뒀었어요. 우리 집은 손님이 항상 많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하여 손님 알바를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부는 매장에 가서 호구를 왜 치냐, 그리고 호구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핸드폰 매장의 구조에 대해서 이달러분이 알려주셨고요. 그러면은 2부에서는 인터넷이나 성지 이런 데를 통해서 호구를 최대한 안 당하면서 핸드폰을 효과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 좀 인사 좀 해요, 빨리. 감사합니다.